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정주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한테 코어 운동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왜 허리가 아프면 코어 운동을 해야 되나요? 코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핵, 중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장기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이 마치 집을 짓듯이 구성을 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단순하게 벽돌만 계속 쌓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기둥이나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몸통을 다 유지해 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구조물이 바로 척추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구조물이 필요한데요. 이 구조물이 바로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외력을 받거나 이랬을 때 이게 휘거나 꺾이거나 해서 또 이제 부상당하는 거에 대한 보호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코어 근육이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해 보면 갈비뼈 아래쪽부터 이제 골반 사이에 있는 척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인데 앞쪽으로는 복근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옆쪽은 옆구리 근육, 뒤쪽으로는 다혈근이라고 말하는 감자탕을 먹을 때 붙어 있는 그 살,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골반 기저근, 이런 근육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들이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술하고 나서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보조기 있죠. 여러 가지 중에 또 코르셋 같은 그런 보조기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보조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코어 근육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조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시면 그만하세요 해도 잘 안 벗는 어르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코어 근육 역할을 해주니까, 지지를 해주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운동이라는 게 플랭크 같은 건데, 맞아요. 그거는 어르신들이 좀 하기 힘드시잖아요.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코어 근육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운동, 스쿼트죠. 스쿼트 아시죠?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있는 환자라든지 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사실 따라하기는 허리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허리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이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우리가 엎드려서 팔꿈치를 바닥이 된 상태에서 이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일자로 쭉 유지한 상태에서 배에 이제 복근에 힘을 주면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도 어르신들이 그래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변형되어 있는 플랭크 동작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힘들다 라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은 보면 플랭크 하시다가 또 그것도 좀 애매하면 데드버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사실 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기력도 약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코어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코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척추는 점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만 돼도 어느 정도 디스크헤드 변성이 오고 5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뒤쪽 후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퇴행성 변화가 와서 결국은 협착증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2차적인 구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휘어진 쪽으로 힘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한쪽 공간이 더 압박이 되기 때문에 신경 압박도 진행되고 척추도 점점 이상한 쪽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이 코어 근육이 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몸이 그래도 똑바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구조물이 되거든요. 우리가 꽃이나 이런 화초 같은 거 키울 때 보시면 점점 옆으로 휘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휘지 않도록 기둥 세우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면 척추가 좀 비틀어지거나 틀어질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코어 근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코어 운동 해라 이러면 보통 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복근 나오는 정도까지는 진짜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코어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를 둘 수 없다라고는 말을 해요. 어떤 동작을 몇 회씩 몇 세트를 하세요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이 모든 게 모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해보셨을 때 나는 5회만 해도 힘들다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아무리 몸이 좋더라도 10회를 다 채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정도까지 해서 운동을 계속 지속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다만 일주일에 몇 회 하는 운동도 있을 테고 매일 하는 운동도 있을 텐데요. 코어 근육 운동은 매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제안하시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어 운동 중에 걷기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걸으면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좋거든요. 좋긴 한데 지금 이 코어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비교적 건강하지만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이제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척추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셔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간혹 무릎이 안 좋거나 관절이 안 좋으셔서 걷기 힘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걷기 운동을 하기 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플랭크도 다 최소화하는 운동이거든요. 엎드리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엎드리는 것조차도 팔꿈치가 안 좋아서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좀 더 수월한 동작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자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으시면 약간 앞으로 빼서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뒤통수부터 등 그리고 골반까지 일자가 되도록 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조금 이렇게 딱 주시고 어깨는 편하게 좀 내린 상태에서요. 양 팔을 교차해서 어깨 있게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바로 했다가 이런 동작들이 이 코어 근육 강화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먼저 해보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를 양어깨 이렇게 교차해서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일 때 디스크 환자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또 전방전이증 환자한테 허리를 숙이는 걸 피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해서 허리를 숙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허리 숙이는 동작은 이렇게 허리를 말아서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통수부터 골반까지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숙여졌다가 다시 폈다가 이 동작을 하실 때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쭉 숙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숙이시면 이때 느낌이 어떠냐면요. 뒤쪽, 등 뒤에 있는 다혈근이라고 말하죠. 이 근육이 뭔가 쫙 잡아당겨지는 이런 짱짱한 느낌이 들거든요. 뒤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동작을 이제 한 번에 10회 정도 시행하는 것을 한 3세트, 3세트 정도 해보시면 되겠어요. 뒤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통수부터 골반까지는 일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뒤로 이렇게 가보세요. 쭉 내쉬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배가 굉장히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배에 막 힘이 확 들어가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키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이 되면 옆으로도 가겠죠. 옆으로 갈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역시 이렇게 힘 안 되고요. 여기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엉덩이를 살짝 빼면 몸이 이렇게 좀 갑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역시 옆쪽 옆구리 쪽의 근육이 또 탁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우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 동작이 심하게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조금 가는데 대신 천천히 우리 그냥 평상시에 호흡하시듯이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동작을 해보시면 코어 근육 강화가 충분히 됩니다. 사실 앉아 계시는 게 힘드신 어르신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동작에서 지금 알려드렸던 코어 운동을 매일매일 해보시면 코어 근육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